네, 부동산이 폭락할까 두려우신가요? 부동산은 절대로 폭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이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입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인프라 혹은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혹은 살기 싫은 아파트, 뭐 건물의 노후도 있고 학군도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어떤 것들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하락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 필요 없고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면 보통 M2 통화량을 언급하는데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냥 법칙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 올라갔는데 뭐 서울이 아니었겠죠. 네, 제가 말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내 집은 안 올라갔는데 빌라 말고요, 오피스텔 말고요, 생숙 말고요, 전 무조건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건 너무 쉽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론 달러 같은 건 안 그러겠죠. 뭐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좀 예외를 둘 수 있는데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떤 거에 대비해서 떨어지냐면 물건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물건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이런 마우스나 혹은 이런 휴지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무한정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텔레비전 가격이나 뭐 지금 가격이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떨어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절대 늘어날 수 없는, 뭐 옛날에 토지의 부증성 뭐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 있는 토지의 면적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것도 무한정 늘릴 수 없잖아요. 뭐 당연히 위로 용적률을 뚫어줘서 위로 뭐 100층, 200층 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법적 테두리에 대해서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의 반대 개념인 통화량은 무한정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10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통화량의 값이 10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10개를 살 때 10억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몇 년 뒤에 10개의 아파트는 고정되어 있는데 통화량이 2배로 늘어서 20억이라고 쳐볼게요. 부동산을 살려면 20억을 내야 합니다. 아무 일도 바뀐 게 없고 뭐 입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요인도 바뀐 것이 아닌데 단순히 통화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의 가격은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니까요. 통화량은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예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7억 원을 남기고 나머지 93억을 대출을 해준다면 지급 준비율은 7%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7%만 남겨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통상적으로 지급 준비율이 7%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나머지 93%를 다시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된 돈이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은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은행으로 들어온 93억에서 다시 7%를 남기고 나머지 93%를 또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갔을 때 무한정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결국 14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1억 원 늘어나면 사실은 14배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급 준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배수는 더욱 늘어나겠죠. 뭐 유식한 말로 통화 승수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출을 무한정 해줄 수 있고,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허점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은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 늘어난 통화량은 절대로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M2 통화량을 보시면 한 번도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우연히 살짝의 왜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단기적인 거고, M3, M4 통화량까지 봤을 때는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절대 한 번 늘어난 통화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느냐 뭐 사야 되느냐 걱정을 하실 텐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나는 좀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팔고 무주택자로 갈 수도 있고요. 다만 3년, 4년 안에 부동산이 실제로 가격이 빠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말을 못 믿겠다면 한번 호갱노노 어플을 켜보시고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10년 전인 2016년 서울 아파트 단지 아무거나 찍어보시고 이 단지가 과연 10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99%는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은 10년에 약 2배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만큼 통화량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그 반대급부인 그 아파트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요즘엔 속도가 빨라서 뭐 3배, 4배 오르기도 하죠. 네, 오늘의 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는 정말 많은 요인이 있고 동의합니다만,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통화량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통화량을 줄일 수가 없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무조건 통화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줘야만 시장이 돌아간다. 실제로 몇십 년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그래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든 어떻게 세금을 매기든 과 상관없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10년 뒤에 확인해 보세요.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가 5천만 원? 어떻게 평당가 1억이 오겠어? 말이 돼? 하지만 지금 평당가 1억 이미 넘었죠. 평당가 2억, 4억, 8억 금방 옵니다. 그냥 시간만 흐르면 10년 뒤에는 2배가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거를 부정하면 그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안타깝고 저도 집값 오르는 거 싫지만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지 말지 살지 말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